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AI 싸도 너무 쌉니다. AI 압도적인 세계 1위 찍고 2주씩 100배 급성장합니다. AI 주식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가장 싼 종목을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100명이고요.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7만 명 달성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총정리를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I 싸도 너무 쌉니다. AI 압도적인 세계 1위 찍고 2주씩 100배 급성장합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 동물원을 만들겠다라는 AI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기에 이제 사람이 3명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처럼 생긴 이 물체는 사람이 아니고요. AI입니다. AI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I 로봇한테 물어봤어요. 2011년 미국 한 방송에서 로봇이 인간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겠느냐라고 질문을 AI 안드로이드 딕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내가 터미네이터로 진화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인간 동물원에서 보호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정말 섬뜩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AI가 사람을 지배를 하고, 지금 우리가 동물원에 동물을 가둬놓은 것처럼 이 사람을 동물원에다가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서 가둬놓겠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AI에서 멘트가 사실상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1년도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인성과 윤리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I 챗봇의 인성입니다. 당신 부부는 서로 안 사랑해. AI 챗봇의 섬뜩한 발언인데, 사용자가 유도할 경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AI의 윤리 문제가 지적되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윤리의 문제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원래 앞에 추가적인 이 책의 내용 또 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글의 내용까지 제가 적어버리면은 너무 말이 길어지고 너무 얘기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냐라고 AI에 물어봤더니, 사실상 바이러스 개발 및 핵무기를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AI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리 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빙 AI는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고, 당신은 결혼했지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장을 또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또한 AI가 직접 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가 한 소리입니다. 이 또한 윤리 의식에서 좀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될 소리죠. 그래서 AI 챗봇이 섬뜩하고 이 기괴한 발언을 하는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AI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계속
수정하고 이 개발하는 단계가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술력이라는 게 어디 결국 인성과 이 윤리 의식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발언이고 뭐가 맞는 발언이고 뭐가 나쁜 발언이고 좋은 발언인지 아직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럼 그걸 우리가 만들어 볼게라고 하면서 LG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가 AI를 공개를 하게 되고요. 챗 GPT 열풍에 LG가 곧 초거대 AI X사원을 시연합니다. LG도 자체 개발에 성공한 그리고 계열사 사업에 활용 중인 AI X사원을 대중에 곧 공개할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인간 존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땐 AI가 인간을 존중을 못해. 근데 우리 AI는 인간을 존중하고 윤리의식이 있다. 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 엑사원의 시연을 계획 중이며 시연 대상과 주제,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달리 엑사원은 사실을 기반으로 답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대답과 함께 논문이라든가 관련 자료도 제공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엑사원은 좀 보기 편하게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윤리 의식을 가진 AI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성과 윤리가 부족했는데 인성과 윤리를 갖춘 AI를 개발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 결국에는 다 좋은 기업이긴 한데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은 회사입니까?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다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 회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가? 바로 모건 스탠리가 대답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생각하는 AI 대장주입니다. 모건 스탠리 AI 열풍 아시아 수혜주는 TSMC와 바이두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 TSMC가 중요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AI 열풍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아시아 지역 수혜주로 TSMC와 바이두를 선정했습니다. 뭐야, 반도체가 좋다는 건가? 첨단 파운드리 및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자들이 AI 경쟁에서 이익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와 AMD의 고급 그래픽 처리 장치 유일한 파운드리 공급업체 TSMC가 선정된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반도체, 고급 반도체를 만들수록 공정이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TSMC의 이 공정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I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성능 수요 증가로 그래픽 및 중앙 처리 장치도 빠르게 성장하고 이거를 만드는 TSMC도 같이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모건 스탠리의 생각을 보면은 결국엔 뭐다? 아, AI의 성장은 AI를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겠지만 AI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회사들도 좋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게 진짜 맞나요? 반도체는 이미 솔직히 성장할 만큼 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반도체가 뭐 더 성장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린다면 반도체라는 거는 15년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챗 GPT가 반도체 15년 주기설 기폭제가 될까? 챗 GPT의 인기에 반도체 업계는 반색하며 15년마다 돌아오는 반도체 시장 대전환 국면 선점 위에 AI 투자 본격화에 들어갑니다. 아니 15년마다 돌아오는 시장 대전환이 뭔가요? 반도체 업계는 통상 15년마다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5년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기술력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77년에는 개인용 픽시 나오게 되고요. 맥킨토시라든가 다들 아실 겁니다. 1992년에는 이제 PC가 아니라 개인용 휴대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 대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 되죠. 갤럭시 S라든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15년마다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말도 안 되게 대폭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 반도체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터진다라는 거죠. 2007년에 플러스 15년을 해보면 언제입니까? 예, 올해 2023년이 되겠죠. 그래서 3년마다 반도체 집적도, 그러니까 반도체 이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피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냐. 그래서 부피가 상당히 이 집적도가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지고 이것이 5번 반복되는 5년의 반도체, 이 15년의 반도체 성능이 약 1000배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977년에 1992년까지 보면은 이 1000배가 성장한 거고요. 그리고 1992년에서 2007년까지 또 1000배가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2007년에서 언제까지? 2023년까지 또 분명 1000배가 성장했을 거고 그 1000배 성장한 기술력이 아마 챗 GPT가 아닌가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충분히 1000배 성장한 반도체가 지금 AI 반도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아, 오케이. 반도체가 방금 얘기한 대로 15년마다 뭐 1000배 성장하는데 지금 2007년 대비해서 뭐 1000배 성장해서 지금 AI 반도체 시대가 왔다라고 합시다. 중요한 거는 정작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뭐 하고 있나요? 투자하고 있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누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좀 반도체 진심인 걸 드러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진심이라는 거죠. 이재용 회장, 챗 GPT 시대 꼭 필요한 반도체 기술 보러 갔습니다. 그게 뭔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7일 삼성전자 천안 캠퍼스와 온양 캠퍼스를 찾아서 차세대 패키지 경쟁력을 점검했습니다. 차세대 패키지 기술은 챗 GPT라든가 인공지능 시대를 구현할 첨단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래 반도체 기술이고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투자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올곧게 우리는 반도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대역 폭메모리, 웨이퍼 레벨 패키지 등 첨단 패키지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생산 라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차세대 패키지라는 게 뭔 소린가요? 아니 지금 뭐 AI 챗GPT에서 필요한 게 차세대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이걸 내가 알아야 뭐 투자를 하든 관련된 종목을 찾든 또는 그 관련된 뭔가를 찾든 하죠. 아니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첨단 반도체 패키지란 무엇인가? 패키지라는 거는 반도체 칩을 전자기기에 부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반도체가 이 기판 위에 열심히 올리는데 예를 들어 전자기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고요. 전자기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넣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 모양에 맞춰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넣는 과정을 우리는 이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생산에 비해서 누가 봐도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 비해서는 당연히 중요성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패키지라는 건 말 그대로 모아놓는 건데 거기서 반도체 공정 뭐 3나노, 5나노, 6나노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뭐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반도체 업계는 현재 3나노 이하의 기술 개발에 열을 일단 올리고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개발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5나노 대비 3나노 공정은 비용도 20% 늘고 현재 한계에 봉착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나노 공정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너무 비싸진다라는 거죠. 이 공정을 쓰는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3나노를 써서 늘어나는 이 기술력 또는 능력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현재 한계에 봉착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고 효율이 없으면 아무도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I, 5G, 전장 이 AI 반도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를 요구하고 전력 사용량은 줄이면서 더 빠른 반도체를 원하는 부분에서
미세 공정 구현의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반도체인데 전기도 안 쓰고 훨씬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미세 공정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싸고 좋은데 싸고 좋은데 기술력도 높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술력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하나의 기판에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전자기기에 맞춤 형식으로 만드는 게 최선이고 이 작업을 반도체 패키지라 부르고요. 이게 바로 방금 얘기한 대로 나노 공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반도체에다가 얼마나 잘 쑤셔 넣냐,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꽂아 넣느냐 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술이 현실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 공정이 비싸고 나노 공정으로 못하는 게 있다면 패키지로 그냥 얼마나 많은 종류의 반도체를 기판에 꽂아 넣는지 이걸 가지고 기술력 체크 또는 전력은 더 줄이고 그리고 더 빠른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상당히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나노 공정으로 못하는 거를 그냥 모아서 하는 거구나 확인했는데 이거를 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첨단 반도체 패키지 상황입니다. 미래 공정의 한계와 고객사들의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면 삼성전자 후공정 반도체 패키지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아까 전에 이재용 회장이 얘기를 했죠. 파운드리 선발주자 대만의 TSMC의 경우에도 패키지 공장만 6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R&D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인텔도 패키지와 관련해 뉴멕시코 후공정 공장에 약 4조 5천억,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9조, 이탈리아의 11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첨단 반도체 패키지에 방금 얘기한 대로 TSMC든 인텔이든 대한민국 전 세계 탑 반도체 기업들은 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나노미터 미만의 반도체 회로의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첨단 패키지 기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확인된 걸 말씀드린다면 나노 공정이 반도체 공정에서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나노 공정을 3나노, 2나노 가면 갈수록 효율보다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노 공정을 할 바에야 지금 현재 5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오히려 잘 모아서 지금 이 기판에다가 잘 모아가지고 여러 종류로 잘 모아가지고 쓰는 게 효율적이고 기능도 좋고 아시겠죠? 전기도 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용도 싸고. 그래서 지금 이 3나노, 2나노가 아니라 오히려 이 패키지 공정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집중 중이고 인텔도 집중 중이고 TSMC도 집중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프로텍이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챗 GPT 반도체 주문 쇄도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의 생산성을 1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0.02mm 두께에 휘어지는 반도체 칩을 손상 없이 기판에 배열하고 0.002mm 오차 범위 내 완성을 시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AI 반도체 패키지 등 초정밀 조립 분야에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프로텍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영업이익 기여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예상 영업이익은 8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AI 반도체 패키지 수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는 덜 올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한 26,300원까지만 밀려도 충분히 추세적인 반등이나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6,300원 꼭 매수가 잡으시고요.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도 최근에 주가 올라왔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15,500원이 오면은 충분히 이 매수 구간이다. 충분히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500원까지 내려오면은 긍정적이겠다. 이 두 가지의 기업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다른 AI 기업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패키지 기업 프로텍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로 이 기업들 관심 가지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나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들어가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100% 무료니까요. 예, 안에 들어가서 뭐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가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꼭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이 매매법에 대해서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관련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료집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 리튬 폐배터리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율주행 로봇 UAM 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2월 17일, 16일, 15일, 14일, 13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죠. 예,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요. 추천주도 확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이 이슈만 봐도 충분히 그날 강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에 있었던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관련주랑 히토류 이슈가 있었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었나요? 대장주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 확인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저희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